김은정은 도서관 문을 잠그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62살의 나이에도 아이들의 책을 정리하고 독서 지도를 하는 일은 여전히 보람찼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이제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저녁이면 찾아오는 적막함은 여전히 버거웠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대학 동창이자 홀로 된 지 5년 된 그였다. 은정아, 혹시 저녁 괜찮겠니?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고 싶어서.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은정은 이상하게 반가웠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약속 장소인 식당에 먼저 도착한 은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손으로 머리를 정돈했다. 언제부터인가 흰머리가 더 늘어났고 주름도 깊어졌다. 그래도 단정하게 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차분한 화장이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준호가 들어섰다. 키 큰 체구는 예전과 같았지만 머리가 모두 휘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오랜만이야, 은정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편안해졌다. 자녀들의 근황, 직장에서의 추억, 그리고 혼자 지내는 일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정은 준호가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내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다. 나도 요즘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고 막막해져요. 은정의 고백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또 지나가더라. 식사를 마치며 준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은정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화한 건 단순히 밥을 먹자는 게 아니었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사실 예전부터 내가 참 그리웠어. 대학 시절부터 말이야. 젊을 땐 용기가 없어서 그냥 친구로만 지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 은정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이 나이에 무슨 고백이야? 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이 나이라서 하는 거야, 은정아. 남은 날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소중하니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살고 싶어. 은정은 가슴 깊숙이 잠겨있던 감정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는데 준호의 고백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준호야, 나도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이미 서로를 오래 알아왔잖아.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시작하면 돼. 은정은 준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게 얼마만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간호하고 그가 떠난 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원한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감사했다. 준호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더욱 다정하게 말했다. 울지 마, 은정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살아가면 안 될까? 나도 내가 필요해, 정말로.
은정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었다. 알겠어요, 준호 씨. 저도 그동안 혼자가 너무 지겨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은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생각났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좋은 꿈 꾸세요. 곧 답장이 왔다. 나도 행복했어. 내일 또 만나면 안 될까? 다음날 오후 은정은 준호와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어제의 고백 이후 둘 사이의 분위기는 한결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은정아,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 준호의 배려 깊은 제안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급할 필요 없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면 되겠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겠니? 나 이렇게 솔직해도 돼? 은정은 한참 동안 그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손등의 주름살도 검버섯도 그에게는 소중한 그녀의 일부였다. 세월이 만든 흔적들이 오히려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은정아, 내 손 참 따뜻하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져. 그날 저녁 은정은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았다. 혼자 먹던 식사를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준호는 은정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 오랫동안 이렇게 제대로 된 가정식을 못 먹어봤는데. 은정도 뿌듯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린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을 나눴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다. 괜찮지? 은정은 그의 품에 안겨 체온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런 스킨십 자체를 잊고 살았는데 준호의 따뜻한 체온에 마음이 녹아들었다. 내 품 참 따뜻하다. 너도 그래. 나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안을 수 있을 줄 몰랐어. 며칠 후 준호는 은정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해 촛불 저녁 식사를 마련한 것이다. 은정은 정성스레 화장하고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갔다. 준호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꽃까지 꽂혀 있었다. 와, 정말 예쁘다. 이런 정성을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서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 저녁 식사는 촛불 아래서 로맨틱하게 진행되었다. 와인 한 잔씩 마시며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도 공유했다. 은정은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 기뻤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아, 넌 정말 아름다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어.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니 민망하면서도 설렜다. 식사 후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맞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은정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서로의 볼을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둘은 깊은 애정을 나누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은정아,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정말 편안해요. 혼자 있을 때 느끼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꼭 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체온과 심장박동이 전해지며 마음도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준호의 품에서 잠들었다. 새벽에 깨어보니 그가 여전히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느낌이 든 것이 얼마만인가. 준호도 깨어나서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잤니?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아. 둘은 아침 햇살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이든 연인에 대해 시선을 의식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은정의 딸도 준호를 만나보고는 좋은 분 같다며 찬성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걸 보기 안쓰러웠는데 이제 마음 놓게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강변을 보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다. 은정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면 어떨까? 너무 이른가? 은정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동거든 재혼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 씨. 더 이상 혼자서 외로워할 필요 없겠어요. 은정의 대답에 준호는 안도했다. 그러면 내 아파트로 올래? 아니면 내 집에 내가 들어가도 되고. 은정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우리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합치기엔 아직 부담스러워요. 준호는 그녀의 신중함을 이해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천천히 해나가자.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에 며칠씩 함께 보내고 여행도 같이 다니기로 했다. 은정은 도서관 일을 계속하고 준호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삶도 유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새벽녘 창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정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우리 남은 날들 허투루 쓰지 말자. 후회 없는 선택으로 살자.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오늘부터는 더 숨기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걷자.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동의하는 순간에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밖으로는 비가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았다. 늦게 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누며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